여러분 요즘 느끼시죠? 그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연예인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 변호사께서는 인터넷에 그 기사 나오면 댓글 다시는 편이세요? 댓글은 거의 달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댓글을 달기보다는 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을 쓰는 편이죠. 네. 사실 과거에는 바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대중 앞에서는 연예인들이나 이제 공인들 소위 이런 분들은 모욕을 당하거나 피해를 네. 입거나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숙명처럼 여기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대다수의 경우에 더 이상 안 참겠다는 얘기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예인은 공인 아닙니까? 네. 그럼 공인이라고 하면 일정한 어떤 비판과 비난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것을 하나의 또 인기라고 생각하고 참아왔죠. 그런데 가족, 특히 아버지까지 내지는 부인까지 이렇게 이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참다 보니까 오히려 만만히 여기고 말이죠. 계속해서 비난의 강도가 세지고 네. 비난의 횟수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 최근 들어서 악플러들을 최근 고소한 연예인들의 사례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개그맨 이휘재 씨가 가족을 비방한 누리꾼 8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좀 고질적으로 좀 여러 차례 글을 남기신 분하고 정말 수위가 많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서 아버지의 치매 투병 소식을 알린 이휘재 씨.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엄마는 모르겠다고요? 해당 방송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인 이휘재 씨와 손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가식적이다, 연기한다고 표현하며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악플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강경하게 법적인 절차에 맞게 진행을 2015년 1월 열애를 인정하며 자신의 사랑을 공개한 배우 이정재 씨도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고요. 노래와 연기로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아이유 씨는 2013년 악플을 단 누리꾼을 고소했다가 선처를 베풀었지만 그 이후에도 악성 댓글이 계속 시달리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에 개그맨 정준하 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남긴 누리꾼과 SNS에서 직접 설전을 벌이며 대응을 하다가 가족까지 비방당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4년 전 베이커리 가게를 연 걸그룹 주얼리 출신의 조미나 씨도 베이커리 제품과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남긴 누리꾼 11명을 고소했습니다. 자, 조미나 씨는 그 사업체의 문을 닫기로 했다고, 예, 베이커리를 닫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매너가 좋지 않은 악플로 인해서 운영하던 베이커리를 닫았다는 게 이제 선후 관계가,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어떻게 그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인과관계가 이제 있다는 것이 경우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다만 다만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인과관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법률 용어로 상당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러한 악플이 없었더라면 베이커리 문을 닫지 않았을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과관계를 이제 증명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 가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비난보다는 또 조미나 씨 개인에 대한 이런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게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사실은 그 연예인 이름이 어떤 브랜드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상당히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나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인데 네. 그러니까 쟁점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품평이고 어디까지가 뭐 악플이냐 이 관계인데요. 그것이 이제 비난과 비평의 차이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 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맛이 있다, 내지는 맛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정당한 어떤 의견 표시라고 할 수 있고 네.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해서, 사실 말해서 이 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조민아 씨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한다든지 이것들은 이 가게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한 어떤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이른바 악플이라는 것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성적인 그런 어떤 댓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세 가지가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비방의 목적이 있는 어떤 글, 그 다음에 사람을 경멸적 표현이라든가 내지는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누구를 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지 비난하는 것인지 거기에다가 이제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에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다 아니까 공연성은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모욕성 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글은 이제 선풀 아닙니까? 네. 악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모욕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이제 악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모욕죄와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다른 겁니까? 모욕죄는 그러니까 추상적 표현, 네. 예, 그러니까 경멸적 표현, 사실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욕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이제 모욕죄라고 그러고요. 네. 사실을 들든 허위 사실을 들든 이렇게 사실을 얘기할 때는 그건 이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욕설이라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모욕죄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뭐 A는 B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많죠. 아니 그러면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적시를 해도 이게 뭐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네. 원래 이제 명예훼손죄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 네. 이런 것들을 남에게 그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가 되는데 네. 다만 이렇게 이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요. 비방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네.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것을 알려야만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든지 네. 이런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이제 면책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꼼꼼하게 한번 네. 그 케이스를 볼게요. 댓글을 달지 않고 비방하는 이제 댓글이 있으면 네. 그 댓글에 대해서 찬성하는 좋아요를 눌렀을 때 네. 예,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좋아요를 눌렀을 때도 네. 그것이 이제 그 BBC에서 5월 31일 날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예. 스위스 찌리 법원에서 예. 그 좋아요를 누른 45세 남성에 대해서 네. 이번에 그 4천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벌금을 매기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것이 획기적인 판결이죠. 예. 이 좋아요만 누른 거 가지고도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뭐 인종 편견적이고 좀 이런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6개의 어떤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전파가 돼가지고 어떤 명예훼손 이것을 심화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또 그렇게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그것이 보증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공연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표현을 한 공간이 제한된 공간이었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인 SNS, 요즘에 무슨 톡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인에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이제 보냈을 때 이것도 처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알 것이 네.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명예훼손죄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가능성, 이거를 가능성이요. 전파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네네. 1대1 이런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SNS 상에서 보면 누군가의 그 실명은 거론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이제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이디만을 욕하는 경우는 그러면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건 특정성의 문제입니다. 예. 아까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특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모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이 아이디만 가지고도 말이죠. 누군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정이 되는 걸로 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 악플러들에 대한 그 처벌은 수위가 어떻습니까?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사실을 갖다가 말이죠. 그렇게 만연히 그렇게 유포하고 이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돼 있죠. 실제로 실형까지 받은 악플러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한희 씨의 경우였는데요. 네. 이한희 씨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뭐 좋아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뭐 하는 방법으로 네. 2013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 200여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적 표현을 포함해가지고 비난하는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른바 그 셀러브리티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성 관계에 대한 기사에 이제 악플을 단 60대 여성이 초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최태원 SK 회장하고 이제 내연녀가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 내연녀가 요 내연녀하고 좀 아는 사람이 이제 그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내연녀를 SK 회장한테 소개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자도 꽃뱀이다 이런 얘기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올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나이도 좀 있고 이 양반도 또 뭐 재력가 부인들의 모임인 뭐 미래의 회장을 지낸 분이라고 하는데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본인도 분명히 이런 그 비난에 이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유죄를 받게 된 주된 이유는 그럼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네. 댓글을 반복해서 게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명예훼손죄는 벌금형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재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죠. 네. 이런 그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뭐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는 일들이 그런데 해마다 그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것은 그 왜일까요?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사실은 이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두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인격살이를 하는 가장 아주 그 나쁜 형태의 그 범죄다.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인데 이것이 이제 처벌받지 않는 범죄로 인식돼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떤 사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처벌도 사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거든요. 대개는 이제 뭐 벌금 몇백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가학성을 띠게 되고 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디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인터넷상의 어떤 사디즘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익명의 공간 안에서 좀 품위 있는 논쟁이라든지 토론의 문화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글쎄 자리 잡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그러니까 악플러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상 지금 뭐 인터넷에서 이제 실명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와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에 이제 부딪히는 영역이거든요. 예. 사실은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또 이제 악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전에 지금 선풀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문화적으로 좀 뭐 꼭 처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악플을 자제하고 그런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